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쿠팡 부천 신선센터 부천 이센터에서 일용직 알바를 한 후기를 자세히 알려드릴까 해요. 저는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 수령하면서 구직활동을 여러 번 하였는데 재취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취업을 준비하며 단기 알바로 쿠팡에서 일해보기로 마음먹고 쿠팡 일용직 알바를 지원해보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어려움이나 낯선 부분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자세히 제작해보았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작할게요. 저는 쿠펀치 앱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업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쿠펀치 앱에서 근무 날짜, 근무 공정, 근무 시간, 셔틀버스 탑승 장소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날짜 24시간 전에 지원 접수 문자 안내와 출근 확정 여부가 톡으로 올 겁니다. 여기서 대기 문자에서는 출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출근 확정 문자를 받으셔야 출근을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신규자에게는 신규 안내 문자도 오더라고요. 여기서 쿠팡 알바를 처음 하시는 분은 꼭 근무지 쿠팡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출근 전 안내사항, 필수 준비물, 현장 반입 불가, 물품 등 주의사항 같은 내용이 많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필수 준비물로는 신분증, 스마트폰, 본인명의 계좌, 자물쇠를 꼭 지참해 가셔야 합니다. 부천 신선센터에는 사물함에 자물쇠가 없어서 본인 자물쇠를 가지고 가셔야 해요. 현장 작업 시 소지가 불가한 것들로는 귀금속, 액세서리, 치마, 반바지, 모자, 핸드폰, 칼, 화기물품, 불투명한 가방이나 물병 등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비니 같은 챙 없는 모자, 장갑, 투명한 가방이나 물병, 여성용품 등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출근 확정 문자를 받았다면 원더셔틀 앱에서 탑승권을 발급받고 셔틀버스로 출근을 하면 됩니다. 토요일 심야 근무라 그런지 45인승 버스에 12분 정도 탑승해 계시더라고요. 부천 신선센터는 주차장이 옥상에 있답니다. 그래서 2층 인도인접장까지 걸어 내려갔어요. 2층 인도인접장에 들어가니 기존 근무자 라인과 신규 근무자 라인이 있더라고요. 먼저 여기에서 원바코드를 출력하는데 본인 연락처 뒷자리 8숫자를 입력하면 원바코드가 출력됩니다. 이 원바코드는 출근 체크인할 때 필요하답니다. 퇴근할 때 반납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 기간 근무를 원하시면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쿠팡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쿠펀치로 출근 체크인을 합니다. 저는 관리자분이 옆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출근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 출근 체크기에 원바코드를 대면 체크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안내 음성이 들립니다. 안내 직원에게 1일 사원증을 받으면 출근 체크인은 끝난 것입니다. 1일 사원증은 물류센터에 출입할 때 그리고 식사하실 때 꼭 필요하니 근무복 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출근 체크인을 마치면 복도 끝쪽에 방한복과 안전화를 지급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방한복과 안전화를 지급받고 라커룸에서 환복을 하고 인도인접장에 대기하면 됩니다. 평상시 입는 것보다 한두 치수 큰 사이즈를 착용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야 활동이 자유롭거든요. 저 같은 신규 근무자는 안전교육, 보안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받아야 합니다. 1시간 20분 정도 진행하는데 중간에 스트레칭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안전교육을 마치고 잠시 후 입고 담당자가 저를 인솔해 가셨는데 물류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서늘한 기운이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여기가 신선센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쿠팡 물류센터는 상온센터와 신선센터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신선센터는 채소, 야채, 샐러드, 우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물류센터입니다. 제가 근무하게 될 부천 이센터는 신선센터입니다. 저는 오늘 입고를 지원하여 입고 진열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신규 근무자이다 보니 관리자 한 분이 PDA 작동법부터 선반에 배치하는 방법 등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담당 관리자 분은 인상도 좋으셨는데 친절하게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입고 진열 공정은 판매자의 상품을 진열 선반에 배치 진열하는 업무입니다. 먼저 물류창고에 들어온 판매자들의 상품을 카트에 싣고 진열대를 돌아다니며 비어있는 선반 안에 진열하는 작업이에요. 비어있는 선반을 발견하면 PDA로 도트나 박스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여 제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도트나 상자 속의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고 상품을 진열할 선반의 위치 코드를 스캔한 후 상품을 진열합니다. 진열을 마친 후 PDA에서 진열 완료를 터치하면 상품의 진열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열 방법에서 십자진열과 유사품 진열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십자진열은 A라는 진열대의 상품을 진열하는데 채워야 할 상품의 수량이 10개예요. 그런데 공간이 부족해서 3개만 채웠다면 나머지 7개를 다른 선반에 진열해야 하는데 여기서 A 진열대를 기준으로 좌, 우, 위, 아래 선반에는 진열하면 안 됩니다. 이곳들을 제외한 다른 진열 공간에 나머지 수량을 진열하여야 합니다. 유사품 진열 금지는 다른 상품일지라도 제품의 모양이나 포장 방법이 유사한 상품은 한 공간에 진열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듯 십자진열과 유사품 진열을 하지 않는 이유는 출고의 지품 공정에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열을 하다 보면 2단 카트에 도트를 끌고 진열된 상품을 도트에 담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출고에서 지품을 담당하는 분들이세요. 입고의 진열 공정에서 PDA에 등록한 정보를 보고 주문이 들어오면 PDA로 위치를 찾아서 도트에 담아 출고의 또 다른 업무인 포장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입고의 진열과 출고의 지품은 일련의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3시간 남짓 반복된 진열을 하다 보니 새벽 2시 식사 시간이 되었네요. 심야조는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식사 시간입니다. 쿠팡 식사는 호불호가 있는 듯한데 큰 회사치고는 약간 섭섭한 정도예요. 식사를 마치고 쿠팡 복지라는 음료수 자판기 300원 후기를 본 것 같은데 지금은 500원이더라고요. 달콤한 휴게 시간이 끝나고 3시부터 6시까지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식사 후에도 같은 작업을 계속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관리 사원분이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대략 제가 진열을 마치고 마무리를 PDA에 입력을 누락한 것 같아요. 에러 메시지가 뜨고 담당자가 저라는 것도 다 컴퓨터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 사원님이 수정해 주셔서 잘 마무리되었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하니 괜찮다며 웃어주시더라고요. 정확히 5시 55분에 주변 정리를 하고 업무를 마감했습니다. 퇴근 절차는 먼저 환복을 하고 방한복과 안전화를 반납하고 사원증을 반납합니다. 여기서 사원증을 분실하거나 미반납하시면 만원이 일당에서 차감되니 퇴근할 때까지 근무복 주머니에 잘 간수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쿠펀치에서 퇴근 체크아웃 하시면 끝납니다. 퇴근 셔틀버스는 6시 20분에 출발하는데 시간은 충분하더라고요. 다음은 2일차 쿠팡 부천 이센터 출고 포장 공정 체험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출고에는 지품과 포장의 공정이 있는데 저는 2일차에서 상품 포장 공정을 하게 되었어요. 관리 사원에게 공정에 대한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작업은 단순합니다. 먼저 도트박스를 스캔하고 담긴 상품을 스캐너로 스캔을 하면 포장 방법이 모니터 화면에 뜹니다. 상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앞에 있는 모니터에 이렇게 포장 방법 화면이 뜨는데요. 이 상품의 경우 후레시백에 드라이아이스 2개를 넣고 폭포기를 전체 한 겹 포장하고 담으라는 안내 화면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포장 업무를 하는 겁니다. 참 쉽죠? 중간중간 워터 업무를 맡으신 분이 포장 박스, 아이스팩, 드라이아이스, 뽁뽁이 등을 계속 보충해 주시더라고요. 작업 시간 동안 계속 포장 작업만 했답니다. 부천 신선센터에 입고 출고 업무는 무거운 중량의 상품들이 없고 단순 반복 작업이라 대체로 힘든 공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 여성 근무자들이 70%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한자리에서 작업을 하는 출고 포장 공정보다는 많이 걷기는 하지만 입고 진열 공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쿠팡 알바를 지원하시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